안녕하세요. 주말농구TV입니다. 네, 정원 한켠에 있는 무화과 나무인데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 제가 한 그루를 심었는데 이게 마치 한 그루가 엄청난 몇십 그루가 된 것처럼 올해 새로운 가지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마저 열렸던 것들이 익지 않고 지금 이제 겨울을 나면서 다 이렇게 마른 열매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참 무화과가 생각보다 잘 익질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기후에서는 특히 요즘 같은 기후에는 그래도 무화과가 잘 되는 편이지만 또 한겨울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겨울을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올해 굉장히 이제 무화과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도 이제 판단이 되는데, 보통 무화과 나무는요 그 담벼락 밑에 남향으로 있는 애들이 굉장히 잘 커요. 그 얘기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노지에서 방치해 놓고 키워요. 자, 이게 무화과 나무를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한겨울엔 가지치기를 안 해줍니다. 다만 좀 몇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가지들이 만약에 살아서 봄까지 살아서 여기에서 다시 새순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 지금 색깔이 좀 다르죠. 요 애들 하얗게 된 애들, 요 애들은 작년 겨울에 죽지 않고 나온 가지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밤색깔로 된 애들이 땅에서 이제 새순이들이 막 올라와서 올해 나온 애들이고, 둘 다 열매들이 열립니다. 근데 보세요. 밤색깔로 된 올해 처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애들, 요 애들은 열매들이 다 익질 않고 마지막까지 익지 않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끝난 거죠. 근데 이렇게 하얀 색깔, 원래 이제 겨울을 잘 나고 그 해에 이제 이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새순들이 나와서 열렸던 이 나무, 여기에서는 무화과가 굉장히 크게 열리고 익기도 잘 익습니다. 예, 그만큼 늦가을 전에도 다 수확을 해서 먹게 돼요.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썩은 애들은 이제 작년에 이렇게 보시면 툭툭 건드려도 부러지거든요. 요런 애들은 작년에 겨울을 날 때 이제 동해를 입었던 애들. 그래서 올 겨울에 이제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이 중에 분명히 동해를 입어서 죽는 애들도 있을 거고 살아남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월 중하순쯤에 이제 이 가지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일단 놔둡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애들을 키우고 좀 동해를 입는 애들은 어차피 이게 툭툭 건드려도 부러지니까 그런 애들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땅에 붙어서 막 그 순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이제 좀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이런 애들은 미리, 이런 애들은 어차피 땅으로 너무 붙어 있고, 지금도 보세요. 가지들이 무지 많잖아요. 이게 서로 간섭이 너무 많아요. 가지가 너무 옹기종기 다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땅 밑에 있는 애들, 이 애들은 위에 잎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 그늘져서 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애서 밑에서 자라는 애들, 밑에 땅에 막 붙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중심으로 가지치기를 지금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땅에 너무 붙어서 어차피 그늘져서 잘 못 클 것 같은 애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것도 보세요. 이게 지금 나무거든요. 이렇게 땅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 애들이요, 무화과가 되게 재밌는 게 땅에 이렇게 붙어서 있는데, 땅에 이렇게 마디마디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마디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도 삽목을 하잖아요. 보통 삽목을 하는 게, 저희가 이거 제 자른 거잖아요. 이 자른 거를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잘라 가지고 요 애들을 땅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요, 포도나무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마디마디, 이런 마디에서 싹이 나옵니다. 이런데 싹이 나와 가지고 다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존력이 강합니다. 땅에 붙어 있는 애들, 특히 맨 옆에서 이 크는 애들은 이렇게 땅에 붙어 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자라거든요. 이런 애들이 여기서 뿌리를 뽑는다고 하면 여기서 또 양분 빨아먹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큽니다. 그러면 너무 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감안해 가지고 저는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잘라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옆으로 나온 애들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해서 이왕이면 가운데 우뚝, 하늘로 좀 햇빛을 잘 볼 수 있는 애들만 위주로 키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요. 뭐 따로 얘네를 동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위에 뭐 부직포를 씌운다든지 비닐을 씌워주진 않습니다. 그냥 겨울을 나게 하고, 설령요, 이 나무 가지들이 다 얼어 죽는다고 해도 이
뿌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특히 무화과 나무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보세요. 이 밤색깔 나나들이 올해 다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밑에 뿌리 있는 데서 또 싹이 올라옵니다. 예, 봄이 되면 또 이제 싹이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열매들이 열리는데, 다만 이렇게 1년생 가지, 예, 그 해 나와서 열리는 1년생 가지에서 열리는 무화과들은 그 열리는 속도도 느리고 익는 속도도 느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저기 때에 맞춰서 수확을 해서 먹질 못하고 그냥 그대로 겨울을 나서 얼어 죽어버리는, 열매가 얼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원가지가 제대로 살아있으면 가장 좋고요. 얘도 만약에 이제 살아있다가 하면은 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끝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색싹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자랄 건데, 내년에 올해죠. 아마 무화과가 무지하게 열릴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무화과 나무는 크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뭐 거름도 안 줘요. 심지어 무화과 나무 거름 주고 하면 좋긴 한데, 얘네도 뿌리가 굉장히 활착도 잘 되고 멀리 뻗어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거름을 다 빨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화분이나 이런 데 키우지 않는 한 이렇게 그냥 노지에서 그냥 심어 놓고 키울 때는 특별하게 뭐 어떤 거름이나 이런 걸 잘 안 줘도 잘 큽니다. 다만 웃거름으로 봄이 될 때 좀 NK 복가래 비료만 이쪽에다 조금씩 뿌려주면은 그 정도 역할만 해주면 되고요. 겨울에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지금은 가지치기를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의 가지들이 나올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원가지 하나로만 쫙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잘 키우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러려면은 가지치기도 처음부터 잘 해줘야 되고, 예, 밑에서 이제 이런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런 가지들이 없게끔 늘상 관리를 해줘야 되고,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게 이 나무 주변에도 이렇게 부직포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싸서 동해를 입지 않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줄기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많은 무화과를 열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고, 그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저처럼 어쩔 수 없이 봄에 새싹들이 나온다, 이렇게 밤색깔로 된 것처럼 1년생 가지들이 또 올라온다, 그걸 보시고, 이거 안 잘라도요, 지금 보시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얘는 안 자르고 얘네가 다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틈에서 또 새순이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가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뭐 꼭 겨울뿐만 아니라 얘네가 커가는 동안에도 이 가운데에 바람도 안 통하고 햇빛도 안 통하고 그러면 어차피 연료도 안 익고요. 또 잘못하면 한여름에는 너무 습해가지고 그냥 안에서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없이 바람 잘 통하고 햇빛 잘 보게끔만 이 가지들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딱 명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게 정원 한켠에 잔디밭 깔아놓고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뿌리가 보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나무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한 50년 된 무화과 나무입니다. 50년 됐어요. 제가 뿌리가 제가 옛날 집에 있던 집에 있던 거를 캐다가 이쪽에다 옮겨 심은 건데, 옛날에는 뭐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가 별로 잘 안 컸어요. 커도 뭐 요런 가지 하나 정도 새순 나와서 그냥 또 그 다음에 또 죽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혹시나 해서 갖다 옮겨 심은 건데, 요즘은 이제 여름에도 너무 덥고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가 너무 잘 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확을 해서 먹고 이제 있게 되는데, 그만큼 기후에 민감하고 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열대 과일이잖아요. 대신에 또 열리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루 정도 이렇게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삽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삽목도 가능하니까 주변에 무화과 나무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지치기 할 때 이 가지를 버리지 말고 베란다 같은 데 따뜻한 데다가 이렇게 흙 해놓고 묻어 놓으면 싹이 나옵니다. 뿌리도 내리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뿌리가 좀 나왔을 때 옮겨 심으면 잘 크겠죠. 그런 부분들, 제가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무화과 또 키우시는 분들은 혹시 또 묘목을 2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묘목들도 나오고 할 테니까 묘목도 사서 키워보시고 삽목도 해보시고 가지치기도 한 번씩 해보시고 해서 한번 잘 키워보시면 재미있는 과일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고 해서 무화과라고 하는 건데, 또 그만큼 당도도 높고 열대과일이니까 한 그루 정도는 정원에 공간이 있으면 키워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저도 가끔 무화과 키우는 거 같이 공유드리고, 또
저만의 노하우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제 주변에 과실석 키우는 것들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